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대보장의 방주일입니다. 2025년도 간병인 보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약관 개정 소식인데요. 어떻게 개정됐는지, 그리고 개정 이후에 간병인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한지 주의사항도 좀 알아보고요. 이런 분들이 간병인 보험 꼭 필요하다. 누가 가입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요. 만약에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이 간병인 보험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은지 사례로 대표되는 포트폴리오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1월 달에 보도된 금융감독원 자료를 한번 보시자고요. 간병인 보험 약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금감원에서는 이 간병인 보험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을까요? 간병인 사용 일당과 관련해서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두 가지네요. 1번 보험금 부지급이 문제였고, 두 번째 보험금 과다 청구가 문제였네요. 일부 보험 약관의 간병인 정의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내용은요, 가족 간병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전문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이 중개 플랫폼에 등록한 다음에 실제 간병을 했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보실게요. 또한 일부 보험 약관에 따르면 형식적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를 하여도 서류 요건만 충족할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죠. 미성년자는요, 간병인으로 보호자가 꼭 필요하죠. 특히나 영유아의 경우 더더욱 그렇죠. 입원할 때 아빠 엄마 없이 나 혼자 입원할래 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보통은요, 부모님이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을 하지 않아도 마치 간병한 것처럼 서류로만 작성을 해서 청구를 했는데 지급했던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선 방안이 마련이 됐는데요. 첫 번째,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하고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겠다. 두 번째,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을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 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다. 보험금 과다 청구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 근무 일지, 간호 기록 등이 예시된 서류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요, 가족 간병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족 간병은 여전히 되긴 하는데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명확하게 포함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류만 작성한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느슨하게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2025년도에는 이렇게 약관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서 정상 궤도로 돌아온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번 개정사항은요, 가족 간병이 되냐 안 되냐의 이 문제가 아닙니다. 간병인 중개 서비스 어플로 이 가족 간병에 대한 논쟁을 명확하게 해결하고요, 간병 서비스를 안 받고도 받았다고 하는 걸 정상화시켰다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맞죠. 이제부터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2025년도에 개정된 이후부터는 간병인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잘 가입하는 방법, 이 네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단순히 가격 비교만으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요, 약관의 개정사항이 핵심이니까 약관 변경사항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A사 약관,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B약관, 보험 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두 약관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A사는요, 확정된 질병으로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사용하면 보장하겠다는 거고, B사는 확정된 질병으로 입원을 하는데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그래서 간병인을 썼을 때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둘 중에 어떤 게 고객님들께 유리한 약관이라고 보이십니까? 당연히 A사가 유리한 거죠. B사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라는 단서 조항을 약관에 넣은 보험사거든요. 보험금 지급의 단서 조항이
많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이 단서 조항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전부터 크게 이슈됐던 문제였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암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을 했습니다. 10일간 입원을 했고 수술 잘 마쳤고 진행되는 경과 잘 지켜본 다음에 퇴원을 해서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죠. 1차 병원에서는 암 수술이라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선행되다 보니까 암 입원 일당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는데 2차 병원으로 딱 간 요양병원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보지 않아서 암 입원 일당이 거절됐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관에 이 나온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이 단서 조항은요, 보험을 가입하는 우리 소비자의 이 피로도를 높이는 아주 불편한 논쟁거리였거든요. 간병인 보험 약관에 단서 조항이 있는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025년도 이 간병인 보험의 보장 한도는 다음과 같이 평준화가 좀 돼 있습니다. 요양병원 제외는 20만 원, 요양병원은 5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7만 원, 상해 질병 전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거든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평준화된 보장 한도를 기준점으로 딱 삼고 더 높은 곳과 더 낮은 곳을 구분을 해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보장 기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간병인 입원 일당은요, 180일, 6개월 한도가 표준화된 보장 기간이라고 한다면 어떤 보험사, 특정 회사에서는 150일 한도로 보다 짧은 곳이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보장 기간이 짧은 것보다는 긴 보험사가 유리한 겁니다. 네 번째, 여기까지 걸러졌다면 이제부터는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충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회사를 선택을 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시는 거죠. 실제 보험료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30대부터 60대까지 남녀를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A사부터 M사까지 나열된 이 보험사 중에서요, 가격 경쟁력이든 보장 경쟁력이든 이 간병인 보험의 경쟁력이 있는 6개로 먼저 추려보면 C사, D사, E사, F사, G사, 그리고 I사, 이 중에서요, 첫 번째, 약관에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는 회사를 먼저 선별을 하면은 E사와 G사는 일단 패스입니다. 두 번째, 보장 한도 보시자고요. C사는 요양병원이 최대 3만 원이에요. 다른 회사보다 2만 원이 한도가 적으니까 얘도 패스. 3번, I사는요, 타사는 180일 한도인데 이 회사는 150일 한도입니다. 따라서 패스. 그리고 나서 남은 F사와 D사, 이 두 개사로 가격 비교를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시면 남녀 전 연령으로 F사의 가격 경쟁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간병인 보험을 알아보신다면 F사의 경쟁력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영원히 F사가 추천 1순위가 되지 않을 거예요. 간병인 보험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거는 가격 비교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소비자에게 이 불리한 요소를 1차적으로 다 거르고 난 이후에 가격 비교를 통한 선택을 하셔야 이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을 막거나 이 최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관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외에도 다른 불리한 요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파악이 된다면 빠르게 추가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병인 보험은요, 이 표준화된 보장 한도도 좋아요. 하지만 채징형 플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젊은 분들 아직 젊다면 채징형 플랜으로 15만 원부터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5년 이상 120%, 10년 이상 150%, 15년 이상 180%, 그리고 20년 이상 200%까지 가입 금액이 채징이 된다면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더 넉넉한 보장 한도를 마련하실 수가 있죠. 끝으로 이런 분들이 가입하면 좋을 것 같은 플랜 포트폴리오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요, 입원 일당도 중요하지만 간병인 보험이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영유아기의 아이들이 입원을 하면 이 부모님들의 간병은 반드시 동반되셔야 돼요. 누구라도 24시간 붙어 있으시잖아요. 입원 일당 3만 원, 5만 원 가입된 보장도 좋지만 이 간병인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더 효율적인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5살 자녀가 준비한다면 일반병동 15만 원, 요양병동 5만 원, 간호간병 통합 7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남아 여아 모두 다 11,000원 수준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성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기가입된 증권을 봤을 때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을 가입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 하루에 정해진 가입 금액을 받는 특약인 거죠. 해당 보험료가 꽤 비싼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입원 일당을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고 간병인 보험으로 대체를 한다. 간병인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보험으로서 더 효과적인 보장이 될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보장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된다. 두 번째,
변경된 약관에서도요, 가족 간병은 가능한데 확실한 서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추천하는 간병인 보험의 회사는 현재는 F사로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 네 번째, 간병인 비용의 이 인플레이션을 생각한다면 20년 최저형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보험 시장의 트렌드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간병인 보험의 새로운 한도가 또 출시가 됐거나 약관이 또 변경됐거나 최저형 플랜의 새로운 버전이 추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만 보고 끝나는 영상이 아니에요. 플랜이 바뀔지라도 이 간병인 보험뿐만 아니라 내 보험의 포트폴리오의 고민은 계속될 겁니다. 신상품은 계속 쏟아지듯 나올 거예요. 최신 트렌드에 맞게 정해진 예산 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